딱 거기 시점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했죠. 그것까지가 좋았거든요. 이거는 스포츠구나. 보통 오디션 프로를 통해서 대중 앞에 설 기회가 생기는 사람들은 롤러코스터 같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삶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홍인석입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을 하나의 LP라고 생각하고 B사이드에 있는 저의 인생의 트랙들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오자마자인가? 1년 후였다. 이 곡이 나오고 1년 후에 이 영상으로 봤는데 일단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 때문에 사실 완전 확 빠졌는데 보시면은 일단 공연장의 분위기가 미쳤어요. 이제 레드락스 MP 시어터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그 모습. 사실 음악 자체는 좀 단순해요, 구성이나. 근데 그 표현법이나 그 외치는 어떤 그 느낌이나 관객과 그 아티스트가 거기서 하는 어떤 그 4명의 연주자가 일자로 서서 드럼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컬리스트가 그 킥베이스를 쿵쿵쿵 치면서 기타를 치고 나머지 악기들 되게 미니멀한 악기들로 그 공간을 채우고 분위기를 채우는 게 너무 좋았고 그 시간대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처음에 그걸 몇 번을 연속해서 들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나도 저런 음악 만들고 싶다, 그리고 저런 공간에서 저렇게 소리 질러보고 싶다 이 생각도 했고 그러고 이제 궁금해서 먼펄드 앤 선스라는 팀을 또 찾아봤죠. 그냥 컨트리 락 베이스의 밴드인데 이 노래가 그 해에 아마 앨범이 제일 많이 팔렸던가? 아니면 최고의 앨범상을 받았을 거예요. 락. 맞아요. 올해 앨범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또 그것 때문에 더 멋있게 느꼈던 게 그 전후 시대로 락이라는 장르는 이미 죽어 있었고 힙합과 다른 장르들이 그 앨범상과 그 차트를 다 휩쓸고 있었는데 아마 올해 앨범상이 락으로 간 게 에이브릴 라빈 이후로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노래는 상관이 없구나. 어떤 유행과 뭐 대세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좋은 노래는 그것이 대세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 때문에 좀 힘을 많이 받았고 나도 그냥 저런 음악, 저런 태도로 하고 싶다. 네.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먼펄드 앤 선스가 한국에 와서 작게 공연을 했었는데 공연 자체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했어요. 그냥 자기들 노래들 했거든요. 그때는 혼자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거든요. 저의 마음속에 막 엄청난 에너지가 이런 거를 기대했으니까. 근데 또 시간이 또 지났을 땐 저게 맞다. 저들은 저런 태도로 음악했기 때문에 I Will Wait이라는 노래가 나왔을 것이고 지금도 그들의 삶을 그렇게 그들의 음악으로서 하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하죠. 나는 평생 저런 무대에 설 기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하죠. 이제 나의 상황과 뭐 환경과 이런 것들이 저기에 설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려면 얼마나 해야 될까? 어떤 음악들을 해야 되고 얼마나 유명해져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은 하는데 보통 이제 공연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공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낭만의 공간. 내가 여기 진짜 멋있다. 여기서 노래한다라는 건 진짜 멋있는 것 같다. 큰 무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멋있다 싶은 공간들이 좀 이렇게 살면서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선 항상 꿈처럼 저런 분위기, 저런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노래할 때도 항상 어떠한 그런 공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모습을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뭐 더 큰 무대죠. 네, 현실적인 게 좀 있었죠. 처음 이제 계속 혼자서 좀 아둥바둥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에이전시라는 곳을, 회사라는 곳을 계약을 했었고 사실 회사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생겨요. 특히 오디션 프로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가장 큰 어떤 홍보의 방법이기도 했고 그 자리를 가야 이제 그 다음 스텝들을 좀 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에는 소박했습니다. 페스티벌 하나 어떻게 못 올라가나? 이런 거.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를 제가 하면서 그때 이제 유재하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때가 14년인가 15년도에 GMF에서 그 유재하 동문들을 위한 무대를 아예 하나 만들어줬었어요. 실내였는데 꽤 컸어요. 거기에 이제 라인업들은 무조건 이제 유재하 음악경연대 출신 동문이 하는 밴드던 팀이던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갓 동문이 된 신입이어서 이제 일을 하러 갔죠. 부스 설치 도와주고 그냥 구경하러 간 거였어요. 그것도 그러면서 이제 페스티벌이라는 걸 제대로 처음 이제 구경을 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멋있다. 저런 이렇게 크진 않아도 저기 못 끼나?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유어 썸머라는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제 한번 저한테 추천을 했죠. 슈퍼밴드라는 프로가 있다더라.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밴드를 오디션 프로로 만든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밴드라는 거는 좀 유기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멋있다 생각했던 밴드는 사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학교 친구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해볼래? 뭐 이런 거. 근데 뭐 방송에서 한다니까. 근데 사실 뭐 밴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만든 노래 부를 수 있다면 한번 해보자. 그러고 사실 진짜 못 모르고 무식하게 시작이 됐고,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네. 그 첫 라운드가 제일 순수했어요. 대변이죠. 왜냐면 그 밴드가 뭐냐, 아니면 어쩌다 곡을 쓰게 됐으니까. 네, 방송에서 곡을 쓰게 놔두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었긴 했는데 되게 진정성 있게 했거든요. 뭐냐면 밴드가 뭐냐, 우연치 않게 뭐 제가 데려왔으니까 그때 애들을 뽑아서. 근데 우연치 않게 데려와가지고 곡을 써보자,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사실 곡을 쓸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대화를 시작했던 거죠.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애들이 앉아서 한번 이렇게 뭐 제가 쓴 곡들이랑 듣더니 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가 나 믿을 수 있겠니? 이러면서 이제 같이, 그때 잘 알지도 못한 사이, 친한 애들도 아니었고 그때는. 그래서 이제 곡을 써보려고 이제 각자의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기라는 게 뭐 어떻게 컸냐도 있지만 결국 지금 느끼는 감정,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삶에, 경험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들을 막 얘기를 했죠. 공통된 주제가 어릴 적의 어떤 그 꿈, 나의 어린 시절의 생각들, 우리가 어렸을 때 순수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더 이상 음악을 하지 않는구나에 대한 대화를 막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곡을 썩 쓰게 됐고, 저의 10대 기억의 한 50% 이상은 초등학교 4, 6학년에 몰려 있어요. 다시 겪고 싶은 감정들이 있죠. 다시 겪고 싶은 분위기가 있고, 뭐 예를 들면 하루 일과 중에 애들이랑 막 놀다가 이제 밥 먹을 때가 해가 지고 그러면 항상 루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마을이 크지 않았는데 그 마을 꼭대기 이제 시큐리티 타워라고 해서 경비들이 이렇게 있는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이었어요. 그때쯤 되면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순찰을 나가서 거기가 비어요. 그럼 진짜 한 10m 되는 이제 사다리를 이렇게 타고, 되게 위험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노을 구경을 해요. 그러면 매일마다 노을이 달라요.
그 색깔이 다르고 구름 모양이 다르고 그 빛의 현상이 항상 달라요. 그래서 그거 보는 그 순간들의 재미. 그리고 나라가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그 비가 되게 국지성 호우처럼 오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차차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게 뭐냐면 저 멀리서 구름이 있는데 거기서 비가 쫙 내리고 있어요. 저걸 가만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이게 오는 게 보여요. 가는 게 보이고. 가끔 이제 온다 이러면은 저기 운동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비가 이렇게 쫙 오는 게 보여요. 그럼 이제 그 막 도망치는 거예요. 막 그런 거.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뭐 나무 타고 놀고, 뭐 술래잡기 하고 놀고, 불 피우고 놀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그냥 그런 어떤 형 누나들, 그때 멋있는 형 누나들 막 음악하고 드럼 치고 막 이런 형들, 막 자기 막 뭔가 하는 형, 운동하고 막 그런 형들 보고 그냥 그런 것들, 네, 그런 거죠. 뭐. 다들 있었을 법한 어떠한 그런 추억들이라는 거. 딱 거기 시점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했죠. 그것까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밴드지, 이거지, 이거를 그 또 과정을 다 찍어놨으니까 그러면은 뭐 하겠지 싶었는데 이제 드럼으로 퉁퉁퉁 이렇게 치고 조금 더 에너제틱한 이제 케빈한테 이제 지고 나서 이거는 스포츠구나. 어떤 음악을 하지만 좀 게임으로 내가 이걸 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제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계기였어요. 이 세상을 좀 바라보는, 현실에 눈을 뜨는 그러기도 했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이제 그 노래가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는 어떤 계산하지 않고 뭐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는 음악이어서 네, 슈퍼밴드에 대한 질문은 네, 그 곡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저는 로열스를 꼽으실 네. 줄은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로열스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로열스라는 어떤 곡이 이 슈퍼밴드의 흐름에서 가장 저의 반전과 저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었기도 했지만 이제 보여지는 포장 속에서는 그게 맞죠. 그게 이제 이슈화되고 그게 더 반전미도 있고 할 땐 사실 신경도 안 쓰고 했어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했고 같이 하는 거니까 이제. 그리고 밴드임에도 방송상은 밴드 하나하나가 다 또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나는 마이크만 들고 있어도 사실 보컬의 프런트맨은 사실 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되고 얘네가 튈 수 있는 무언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거면 되지 않았나라는 마음이었어가지고 근데 그 결이 사실 첫 번째 라운드를 했을 때나 두 번째 라운드를 했을 때나 마음가짐은 똑같았어요. 보통 오디션 프로를 통해서 이제 대중 앞에 설 기회가 생기는 사람들은 그 롤러코스터 같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삶이 한순간에 어떤 방송으로 그 사람이 조명되면서 이렇게 확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나라는 사람이 누구든 방송에서 비춰진 그 존재를 응원을 하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확 인기가 있다가 보면 한순간에 그 속도보다 더 빨리 그 관심이 사라진단 말이죠. 뭐 싱어게인의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관심을 유지하는 것 결국 그것이 뮤지션으로서의 생업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음악을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에너지가 확 빠져요. 그래서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오디션 프로 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괴리, 자괴감 같은 게 또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때만큼의 에너지와 그게 확 없으니까 또 계속 신선해야 되는데 그렇게 새롭고 신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오디션 프로는. 그래서 그냥 다 겪고 있는 걸 저도 겪었고 네, 어떤 면에선 겪고 있고 네,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그걸 들어봤을 때는 약간 출항 같았어요. 출항인 것 같아요. 어떤 그쵸 배를 띄우고 이제 출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싱어게인 경연을 네. 하셨을 때 경연대 후보까지 들었는데 못 네, 그러니까 끝까지 경연을 안 했던 네. 경연을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슈퍼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음악 경연들이지만 약간 스포츠 경기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전략도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건 내가 아닌데 근데 화려해. 이건 내가 아닌데 근데 대중에게 어필이 돼. 이러는 선택들이 기로에 놓이거든요. 아마 이게 3라운드쯤에 제가 이거를 해볼까 말까 고민했던 시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1, 2라운드의 분위기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다 보면 3라운드는 좀 바꿔볼까? 음악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경기처럼 전략을 짜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곡을 편곡을 하고 가사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데 다른 수많은 곡들도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곡을 딱 하다가 이게 좀 이렇게 해서 신나게 이렇게 착착착 하면 좋겠다. 막 혼자서 막 아까 먼폴드 앤 선즈 같은 것처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완성을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나오기까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하는데 그냥 하던 거 하자. 내가 편안한 걸 하자. 여기서 내가 나의 모습이 아닌 거를 굳이 여기서 껴맞추지 말자. 왜냐면 이게 지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슈퍼밴드도 사실 너무 좋아해 주셨지만 어쨌든 저라는 사람의 모습을 벗어난 무언가를 계속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또 질문 중에 힘든 건 없었냐라는 게 결국에는 나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뭔가 계속 들춰내야 되는 상황이 저에게는 좀 지치기도 했고 그래서 싱어게인에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냥 욕을 먹어도 좋고 떨어져도 좋으니까 그냥 속 편하게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곡을 내려놨죠. 예. 네. 그냥 음악을 오래 하고 싶단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할 얘기들이 계속 내 삶에 나왔으면 좋겠고 그냥 그 음악을 지치지 않고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의 결론이 지금인 것 같거든요. 슈퍼밴드에서는 좀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들과 잘 만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깨지기도 하고 너무 많이 배웠죠. 태도. 주변에 하는 음악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음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좀 아니란 게 있었네. 그럼 난 이걸 배워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거부터 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계속 고민하니까 음악도 안 나오고 지치고 도망가고 싶고 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을 쓰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좀 비즈니스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고 싱어게인은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더 디테일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저도 저로서 그냥 편안하고 그런 저의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과 저도 좀 더 솔직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도 좀 마음에 심적인 안정이 있고 이런 대화를 하든 어딜 가서 대화를 해도 항상 이제 머릿속에 왜 어떻게 하면 잘 보이지? 어떻게 하면 잘하지? 막 이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가도 동시에 그냥 좀 더 편안하게 그냥 괜찮다. 어쩔 수 없다. 그냥 나라는 사람이 딱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슈퍼밴드 시기를 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는 추랑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싱어게인을 했던 그 시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와. 하셨을까요? 싱어게인 시기요. 굳은 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배를 이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상당히 그 배라는 것은 줄을 감아야 되고 그걸 당겨야 되고 그리고 계속 손으로 무언가 그 항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걸로 알 것 같은데 그 노력을 하다 보면 굳은 살이 배이겠죠. 손도 까이고 하다가 상처가 다시 아물고 그럼 굳은 살이 배이면 그 힘들어도 그걸 버틸 수 있는 요령이 생겼다는 뜻일 거고 계속 그 바람을 탈 수 있는 눈도 생겼을 거고 그래서 그 굳은 살이지 않나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곡 딱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지. 네. Take me to London, Paris, New York City들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져서 나 Like I'm a bird 날아다니는 새처 난 자유롭게 fly 난 숨을 쉬어 뭐 이런 거 같은데 앨범에 수록된 첫 번째 트랙의 네. 그 퍼즐을 이제 마지막 곡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표현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분들의 막 그런 머리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길래 그런 그림들과 그런 표현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음악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노래가 뭐냐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혼자 이제 가지고 있는 저만의 철학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 어떤 감정이 이렇게 앞에 똑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턱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들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이 들릴 수 있는 거죠. 그거에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진정성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이제 계속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누구는 시대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어떤 인생을 논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희는 상대적인 빈곤임과 동시에 엄청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각자 살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의 얘기를 더 깊이 파악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앨범이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퍼즐이라는 것은 뭐 전체가 완성된 퍼즐도 있지만 그냥 하나의 조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각자가 되게 약간 따로따로 사는 분위기의 요즘 시대가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내가 되게 주인공처럼 보임과 동시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훨씬 커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비교를 하게 되고 세상은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떤 순간에 이걸 이렇게 잘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항상 누군가는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물론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누군가는 이렇게 저를 봐주시고 그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서 저의 삶을 막 인생을 막 노래에 대한 철학을 논하는 걸 봐주시고 계시지만 사실 이걸 보고 있는 이 화면 속에서 보고 있는 시청하고 계신 이분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분이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 주인공을 보는 저는 그분의 삶의 엑스트라고 조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조연이라는 걸 인정할 때 훨씬 더 저라는 사람으로서 더 당당할 수 있고 개성이 있을 수 있고 색깔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유가 느껴져서
퍼즐이란 곡을 썼고 그게 인생이 좀 더 재밌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채로운 것 같고 하나의 모양이 뭐 어떻게 꾸겨 넣으면 어딘가에 나의 자리가 아니어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퍼즐이 기분이 좋은 게 여기서 이거 될 것 같은데 해서 막 여기저기 넣어봐요. 근데 진짜 딱 되는 그 자리는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싹 들어가요. 정말로.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퍼즐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그림 속의 그 일부다. 근데 그 자연스러운 공간 속에 하나의 그림으로서 가까이선 몰라도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거의 그냥 일기처럼 그냥 쓴 게 거의 브릿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기를 나를 덜어내면서 살아가. 그쵸. 우연이 아닌 걸 알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 어떠한 하나의 그냥 어떤 확률로 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 세계가 만들어진 게 뭐 기독교 얘기를 하면 좀 한번 하자. 어차피 평생 그런 애니까. 그 성경에 이제 예수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 동정녀 마리아한테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떠한 계기가 없이 그거 자체로 창조가 됐다는 뜻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참 과연 우연이 뭐냐, 우리가 과연 그럼 우연으로 만들어졌다기에는 너무 그냥 세상이 참 어떠한 하나의 그냥 나 이상의 어떤 존재가 어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그리고 나를 덜어내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까 말한 꼭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계속 덜어낼 때 나라는 존재가 더 온전해지는 그런 삶, 그리고 이제 후반부가 내가 다 나답고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선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삶의 모든 것에 미소 지으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좀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네, 그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성님한테 낭만이란 무엇인지. 지금 저의 낭만은 내 앞에 주어진 게 내 삶의 최고의 것이라고 믿는 것이 낭만인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되는 게 진짜 없잖아요, 저희가 삶이.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력은 한정적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어떤 낭만이다,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 다 사람의 상상 안에서의 한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바다를 가고 싶어요, 갑자기. 그래서 어디 서해로 운전을 할까? 바다를 보기 위해서. 근데 보통 보편적인 낭만에서의 바다를 보러 간다면 화창한 날씨, 막 이렇게 깨끗한 해변과 시원한 바람과, 그래서 이렇게 막 따뜻한 뭐 이렇게 시원한 바람, 여름에는 뭐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싹. 근데 출발했는데 비가 오네. 비 오는데 막 휴게소도 막 질척거리고 아무것도 없고 막 맛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바다에 갔는데 막 쓰레기 있고 막 흐리고 파도는 높은데 바람 막 엄청 세서 사진도 못 찍고. 그게 돌아서면 사실 추억이라는 건 좋은 데서 오지 않고 힘들면서 오는 아이러니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운, 전 비 올 때 사실 좋아하거든요. 비 오는 어떤 음악, 치는 파도, 그리고 살짝 비가 왔을 때 사람이 살짝 차분해지는데, 사실 그런 차분함에 누군가 함께하는 대화도 되게 좋아요. 과하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진솔한 얘기들이 있고, 도착했을 때 해변이 지저분해? 그러면 다음에 좀 더 깨끗한 데 가봐야 되나? 그 다음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 주어진 거 안에서의 그 하나하나의 낭만을 찾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부터 좀 그게 진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상치 못하면서 다른 것들을 찾아가고 또 다른 거를 찾아갈 수 있는
오픈 마인드. 네, 그걸 가지고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낭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내 삶에는 내가 예상치 못한 수많은 낭만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의 낭만이 이루어졌지 않다고 해서 그거 하나 놓치면 그 주변에 나를 위해 준비되는 한 3만 가지의 낭만을 다 놓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최근에 앨범이 나오고 나서 사실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했는데 비사이드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할 수 있었던 질문들을 주셔서 좀 감사했고 너무 좀 아저씨가 된 것 같아서 막 인생의 뭐 철학을 논하고 노래에 대한 막 이런 걸 논하기 좀 웃기긴 했는데 사실 항상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는 너무 좋아했거든요. 노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노래하는 형이랑 이렇게 밤새 대화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이 사람 이렇게 부르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 노래 이렇게 부르고 테크닉은 이렇고. 근데 그런 대화들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네, 저의 낭만론에 대해서 설파할 수 있어서 더 즐거웠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캐슬린 디 에어라는 EP로 또 왔습니다. 네, 계속 오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그냥 지금 저의 아주 삶과 밀접한 얘기들을 좀 녹이려고 노력한 앨범이고요. 그냥 얘는 어떤 얘기 하나 궁금하시면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음악도 측면에서 제 삶에서 가장 완성도 있는 앨범인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하게 음악적으로도 궁금하시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발매한 다음 이제 5월 23일에서 25일까지 단독 공연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와주세요. 공연도 그렇고 조금 더 저도 좀 재밌어지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같이 즐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요, 팀장님? 네. 네.